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식 챔피언 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다 주세요. 제가 속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상담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상담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는요,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역시 꼼꼼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역시 많이 이용해서 상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담 내용들 받는 시간 동안에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살짝 무겁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떨어져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아침부터 좀 떨어졌다가 반등 줬고 다시 또 눌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처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종목들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거래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수가 150 종목 정도 수준이고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이제 거의 800 종목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안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 중이고,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더 심하죠. 올라가는 종목 수가 300 종목인 반면에 떨어지는 종목 수는 1200 종목들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답답하게 오늘 좀 느껴지시거나 좀 하락을 해서 약간 걱정이 드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이 불안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이 흐름을 보게 되면요, 기존의 상승 흐름이 이렇게 잡혔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흐름이 잡힌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조금 더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우리가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가 각도라고 하죠. 각도.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 뭐 각도기 많이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각도 같은 경우에 최초의 각도가 이런 각도였다면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각도가 좀 낮아졌죠. 그죠? 각도가 좀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좀 처지는 느낌들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과연 어떤 흐름들이 중요할까? 일단 흐름 자체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건 맞아요. 위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2600포인트라는 자리. 이 자리가 아마도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올라갔던 이 흐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그 저항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가격대가 바로 지수상으로 봤을 때 260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만약에 넘어서게 된다면 역시 흐름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넘어가기까지는 약간의 이제 조정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요, 최근에 우리가 거래를 봤을 때 이 거래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거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죠. 실제로 과거의 거래와 최근 들어서의 거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 거래가 작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종목들이 원활하게 그 유동성이 공급이 못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증시의 그 대기 자금들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증시 대기 자금이 무려 435조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본다면 373조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60조 원 이상이었던 증시 대기 자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증시 대기 자금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투자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시장이 여전히 좀 약간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증시 대기 자금들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에요. 그 자금들이 언제 들어오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고, 그 자금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 좀 해소가 돼줘야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식을 바로 사서 내일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익이 날 종목들을 많이 찾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주식을 산다면 이 종목 내일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당장 내일 미국 증시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역시 이 부분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그 종목 중에서 내일 당장 올라갈 종목들을 찾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 그것만 바라보고 매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바로 오늘 샀는데 내일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종목 왜 안 올라가지?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흐름을 보고 또는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또 들어서 샀지만 결국은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찾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 회사는 적자 회사고 어떡하지 이 종목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내일 올라가는 종목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맞추실 때 지금은 유동성이 좀 떨어진 만큼 시간적으로 약간 눌렸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로봇 관련주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봇 관련주들 상당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종목 지금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들은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올라온 종목들도 결국은 밑에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유동성, 이 수급들은 다시 돌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면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께서 지금 종목을 선택할 때는 당장 내일 올라갈 종목 말고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을 좀 찾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지금 요청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첫 번째는 전화 연결이니까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CTC 바이오. CTC 바이오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9,600원에 50%. 9,600원에 50% 매수하셨어요. 예. 와, 그럼 이 종목은 최근에 한번 상한가까지 한번 올라갔다 빠졌죠? 상한가 때 네. 25% 팔았습니다. 25% 파셨어요. 이거 거의 그 몰빵이었군요. 그렇죠? 예. 거의 영혼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종목. 근데 그때 팔고 절반 파신 건 잘한 건데, 25%를 파신 건 잘하신 건데, 그 다음에도 이제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은 이제 약간 후회가 좀 되죠. 좀 더 그때 더 팔 걸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볼 때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이제 단기 한번 급등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급등을 예. 하고 나서 물론 재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료가 들어오고 나서 이 재료 자체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재료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 이제 눌렸잖아요. 이 눌리는 과정에서 주가는 사실 이미 상한가의 그 자리 있죠. 이 자리의 그 봉을 거의 먹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경영권 분쟁 재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재료는 맞아요. 근데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연속으로 한 두 번째 거래부터 지금 조정목이 나왔다는 건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CTC 바이오는 지금도 50% 비중 많거든요. 자칫하다가 이거 떨어지면은 손실로 바뀌면 또 되게 억울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물량을 다 줄이진 마시고 최소한 지금은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절반 정도 한번 물량 줄여놓으시고 나머지 25%만 좀 대응을 해보세요. 그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물량은 11,3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아두시고 그리고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 나오게 되면요. 그 반등 세기를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힘이 어쨌든 단기에 너무 좀 빨리 빠진 걸 봤을 때는 한 13,000원 정도 부근에 올라오면 탈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 일단 13,000원 반등 시 정리. 일단 오늘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만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저기 그 상한가 때 고백 한 70만 주.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한 700만 주가 거래가 됐거든요. 네. 이 주포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세요? 네, 근데 이걸 좀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식약처 그 발기부전 복합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포라는 이야기를 쓰셨는데
8월 달에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당시에 그 날짜를 보면요. 8월 18일이었잖아요. 그죠? 8월 18일 날 주가를 그때 당시에 이제 수급을 잠깐 볼게요. 그때 들어왔던 수급들은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들도 같이 들어왔었어요. 뭐 투신이라든지 뭐 상업펀드 다 들어왔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주포라는 거 혹시 그 어디에서 이 주포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럼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사고 나서 안 팔았나요? 중간에 이 물량들을 팔았잖아요. 그죠? 팔았는데 조금 팔았다는 거죠, 지금. 네. 자, 그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집이든 분산이든 중요한 건 들어오고 나서 물량들이 안 빠졌다? 아니에요. 빠졌어요. 왜? 지금 분산 이미 나왔습니다. 한 번은. 그런데 물량들이 다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의견을 이야기해드린 거고 모든 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절반 줄이고 나머지는 대응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난티 네. 8,000원 10%예요. 그거 저기 이익이 엄청 많이 난다고 그러던데 네. 주가는 안 올라가네. 빠지고. 예, 지금 이익이 엄청 많이 났었죠. 그죠? 지난번에 이익 발표되고 나서 이 실적 지난번에 한번 나왔거든요. 보니까 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3,483%나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8,000원이고 그리고 지금 매수한 시기는 이미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온 다음이에요. 그죠? 그 전에 사신 게 아니고 이미 올라온 다음에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부분은 한번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좋아지게 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주가라는 건 그래요.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계속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간다면 주식이 되게 쉽겠죠. 누구나 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 실적 좋다는 종목 올라갔을 때 그냥 사면은 다 수익이 난다면 그럼 되게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기가.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어줘요. 주식 시장이.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익 반영된 거고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서는 계속 흔들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다음에 이익이 더 좋아지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난티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제가 투자자분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미 실적이 난 다음에 들어가신 걸 보면은 그리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주식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거나 이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무한정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났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끌려다니는 것보단 말이죠. 그래서 아난티는 8,500원 정도 보시고요. 이 가격 반등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려왔다가 올라오면 그때 8,500원 부분에서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아난티 상담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SK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이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17만 9천 원인데요. 17만 9천 원에 비중은요? 10%요. 10%. 네. 얼마 전에 사셨네요? 며칠 전에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지네요. 왜 사신 건가요? 예, SK이노베이션은 혹시? 이거는 네. 저기 정유주 아니에요? 2차 정유주. 전지도 들어가고 정유주도 들어가고 그래요? 정유주, 네, 맞죠. 정유주죠. 2차 전지 쪽도 원래 기본적인 사업 부분이 정유회사예요. SK이노베이션은 원래 정유회사입니다.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네. 사봤더니. 유가 올라간다고 해서 사셨어요? 네네네. 맞아요. 유가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자, 저도 지금 잠깐 찾아보고 있거든요. 예, 유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 유가인데요. 유가가 지금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고 해서 WTI라는 유가예요. 이게 지금 배럴당 87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전체 흐름을 보면은 많이 올라갔죠. 그쵸? 그러네요. 네,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간다라고 들어서 사신 거죠. 보고서 사신 건 아니죠. 네. 보고는 안 하고요. 이렇게
TV에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하는데 이런 거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죠.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저 안 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정유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네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SK이노베이션은 뭐 2차전지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2차전지 쪽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회사의 사업은 정유회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유주가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정유주도 올라가는 거 맞는데 일단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유가가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올라갈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산에 갔는데 이제 다리가 있어.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게 느껴진다면 나는 지금 건너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무섭잖아요. 그럼 처음 지켜보겠죠. 누군가가 걸어가는 걸 먼저 확인하고 안전하다는 상황이 눈에 보이면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유가가 지금 중국이 경제가 좀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중국이 경제가 좀 불안한데 여기서 소비가 둔화가 되면 유가는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SK이노베이션은 다른 게 S-오일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S-오일이라는 회사 주가를 보면은 이 기업은 주가가 좀 더 잘 올라오고 있죠. 그죠? 얘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어. 이것만 안 올라가고 다른 건 다 잘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 다가 아니라 S-오일하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GS 얘네는요. 이익을 계산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초기에 유가가 올라갈 때는 S-오일이 이익이 가장 커요. 그래서 보통 이때는 S-오일 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정유주를 접근한다면. 일단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수한 가격 괜찮고 유가는 지금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이익은 분명히 늘어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조금 시간적으로 앞에서 제가 그 시황도 설명했죠.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은. 요거 기다리시면 나중에 19만 원 정도라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올라오면 19만 원 정도에서 지금 좀 참았다가 올라왔을 때 정리만 잘하고 나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추가 매수 같은 건 하지 말고요. 하지 마세요. 뭘 추가 매수를 또 해요. 추가 매수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욕심 내면 거의 뭐예요? 안 돼요, 잘.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요거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포스코 퓨처엠 네. 43만 7천 원에 15%입니다. 자. 오늘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요. 사실은요, 이게, 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뭐 에코 관련주들이 있고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대장주였잖아요. 2차전지 쪽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아마 다른 데서도 상담을 잘 안 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라는 건 이제 단기에 과도하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반드시 하락에 대한 조정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조정의 시작이 언제냐? 이게 굉장히 우리가 누가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지만 이제 에코프로라는 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고점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43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이건 또 근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8월 말쯤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냐면 이미 매수해서 수익 내고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뒤늦게 진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볼 때 지금은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올라가다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정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뉴스 같은 데 많이 보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신용을 많이 썼다는 뉴스들 많이 보셨죠. 그렇죠? 네. 주가가 많이 흔들리면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터져버려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나 이제 오늘 떨어졌는데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이게 하루 떨어졌다 또 하루 반등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등 나오면 네. 그냥 정리하고 나오세요.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포스코피치엠은 내일 반등 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손절 가격은 40만 원을 손절 가격을 잡아두시고 최종적으로 네. 요 가격을 손절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대응해 보세요. 40만 원요? 네, 40만 원이요. 네. 자, 이렇게 아우,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파이버 프로 네. 4,100원에 10%예요. 파이버 프로 4,100원에 10%예요. 네네. 아, 그러세요. 이 종목은 언제쯤 최근에 사셨나요? 주가 지난주에 샀어요. 그래요. 이 종목 그 양자 컴퓨터 테마주인 건 아시죠? 막 그것도 기고 뭐 네. 이렇게 그 광통신 그런 계통으로도 되게 좋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마 방송에서 보셨나 보네요. 방송 같은 데서. 네. 근데 네. 아마 제가 볼 네. 때는 이제 이 종목을 포장이죠. 예, 어떤 제품이 있으면 이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이버 프로의 주가가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를 보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파이버 프로가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는 양자 컴퓨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다른 어쨌든 양자 컴퓨터 테마주만으로만 얘기를 하면 약간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 대한 다른 부분을 이제 포장을 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파이버 프로는 이 회사가 물론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요. 지금 방산 쪽 사업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적자를 기록을 한번 했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광소자 부분도 역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주가가 최근에 움직였던 건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주가를 잠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답한 건 이 앞에 뉴스가 분명히 있었고 분명히 이 회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고 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확인을 안 하고 사셨다는 게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오히려 전화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보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 맞아요. 미안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네이버 같은 데 있잖아요. 검색 포털에 그냥 한 번 딱 쳐보면 다 나와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전화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을 굳이 이렇게 해서 본다는 게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단 이 종목은 네이버에는 이렇게 양자 컴퓨터로 연결됐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아유,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이게 거의 바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자, 볼게요. 결국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테마로 지금 움직였던 거라 3,500원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종목은 이제 다시 올라올 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가 올라오면 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 잡아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종목을 사실 때는 물론 방송에서 종목들에 대해서 좋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이제 방송에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면식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종목을 추천해도 정말 친한 친구가 추천해도 그 종목이 잘 안 가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근데 맞아요. 내가 모르는 네. 사람들이 방송에서 하루에도 몇십 종목, 몇백 종목이 막 추천이 나와요. 그거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그 종목이 추천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한번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결국 맞아요. 최종 투자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한번 알아보고 사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호텔신라 30%요. 네, 30%. 60% 88,000원에 가까이 있습니다. 88,000원에 지금 30% 사셨어요? 네. 이거 요번에 사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코로나 전에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30% 팔고 반 남았어요. 팔고 수익에서 팔았어요? 네, 94,000원에 팔고 반 남았어요. 잘하셨네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판 걸로 다시 살 수 있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요. 판지 얼마 됐다고 또 다시 봐서 살려고 하세요. 호텔신라가 지금 이제 보면은 뉴스가 중국과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중국의 보따리상 아시죠?
네. 이 보따리상 하시는 분들이 배로 지금 인천항구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물건을 지금 사가고 있다라는 그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행 쪽이 풀리고 그 다음에 면세 쪽 이제 품목들이야 뻔해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사가는 품목들은 거의 대부분 뻔하잖아요. 밥통도 많이 거론되고 이제 화장품도 많이 거론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제품들을 어디서 사갑니까? 면세점에서 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호텔 신라의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왔잖아요.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 조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이 조정이 어떤 조정이냐면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약간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죠. 보통 이러고 나서 이 다음에 상승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근데 이 호텔 신라 말고도 다른 좋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를 네. 한 10년 전부터 계속 요 한 가지만 많이 했었어요. 그 한우물만 파세요? 한우물만 파세요? 이것저것 안 하고 근데 이번에는 좀 바꿔보는 네.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영화에서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유호성 씨가 나는 한 놈만 패 막 이런 그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만 보지 마세요. 너무 시장에 여러 가지 종목 지금 왜냐면 수급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물론 이쪽으로 수급이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중간에 수급이 다른 데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시간 동안 또 소외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분배를 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좀 그러면은 약간, 지금 요것도 마저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요거는 이미 그냥 30%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는 다른 종목들을 좀 분배를 해서 투자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서 시청자분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어가지고 한 10만 원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거든요. 너무 복수심에 불타오르면 안 돼요. 종목에 대해서. 네, 좀 유연성 있게 가세요. 어쨌든 올라갔을 때 팔았으니까 약간 복수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는 다른 걸로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기 일진홀딩스인데요. 네. 계속 사갖고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질라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는군요. 네. 그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기 4,950원에 샀고요. 50%요. 4,950원에 50% 사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한 번에 이 종목을 다 사셨던 건가요? 아니 조금 샀어요. 그러면 최근 이제 매수한 가격대가 좀 높아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일단 이 종목도 네. 굉장히 답답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죠? 네, 네. 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지금 일진홀딩스뿐만이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밑에서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나마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이제 쏘아 올리는 자리들이 나와요. 팍팍 튀어 오르는 네. 자리들이. 그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 매수한 가격이 4,950원이고 오래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올라온 가격을 보면은 분명히 수익이 났었던 가격대도 있었거든요. 저기 그쵸? 5천 얼마 100원인가 얼마까지 병원에 입원해 갖고 있는데요. 그때. 근데 그래갖고 못 팔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또 올라와도 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이거 파는 건 제가 대신 팔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에도 또 이렇게 이게 보면은 한 번만 이렇게 올라왔던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그때 뭐 5,000원 얼마까지 올라왔다는 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또 6일, 한 7일,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7일간에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다 놓쳤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다음에 병원에 또. 입원을 해갖고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그랬어요. 퇴원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요.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한 4,600원 정도. 지금은 여유가 좀 되세요? 볼 수 있는? 네. 그러면 이 기업은 네. 4,6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5,000원에
매도를 네. 그냥 걸어두세요. 매일매일. 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이요? 빠져나오지 네. 않으면 이거는 네.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6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네. 5,000원에 매일매일 아침부터 그냥 걸어만 네. 놓으세요. 이렇게 네, 해서 걸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네. 얼마나 더 빠질까요? 이거는 사실 내일부터 올라올지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거의 빠질 만큼은 빠져 있는 상태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린다고 해서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 예? 뭐 최근에 입원했다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몸은 네. 괜찮으신 거예요? 몸이 네. 안 좋지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신경 네, 써가지고. 주식을 또 하다 보면 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네, 되게 네. 중요하니까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매일 쳐다보지 마시고 올라오면 네. 그때 걸어놓고 잘 나오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건강을 잘 하시고요. 4,600원 네, 올 때 그때부터서. 네 맞아요. 네, 그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걸어만 5,000원씩 놓으세요. 걸어놓아. 네, 맞습니다. 네, 건강을 잘 하시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말에 강연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1시에서 3시까지요. 대전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전 KW 컨벤션 2층 컨퍼런스 홀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요. 사실 앞에서도 이제 통화를 하신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없던 병도 막 생기게 돼요. 특히나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에 대한 경험이 좀 많이 있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주식에 너무 좀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 강연회에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식으로 고민 많으신 분들 혼자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오시면 어떤 식으로 제가 뭐 하반기에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상담 진행할 텐데요. 이번에는요 유튜브 상담을 해볼게요. 자, 서울반도체네요. 서울반도체 매수한 가격은 16,550원이고요. 10% 추가 매수해도 될지 물어보셨어요. 16,550원에 매수하셨다면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오래되신 종목이에요. 그런데 서울반도체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이 한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매매를 해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위쪽에서 고점에서 많이 또 물려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LED 쪽은 업황 자체가 지금은 이제 그다지 예전에는 이제 LED 기존의 백열 조명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가 되면서 교체 수요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으로 이제 여겨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진입 장벽이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중국에서 대규모 물량들이 많이 또 쏟아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기업의 그 경쟁력, 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본다면 이제 한 가지예요. 이 고가 브랜드, 고가 제품들이죠. 약간 그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사실은 시장이 좀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반도체는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빠져나오는 게 좋겠지만 너무 많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5월 달에 주가가 한번 올라왔을 때를 보면은 14,000원 가까이 한번 올라왔잖아요. 사실 이런 자리들이 좀 탈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반도체 대표적으로 또 LED 관련주고 루멘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루멘스라는 회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기업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서해반도체는 물론 루멘스보다는 좀 나은 회사고 올라왔을 때 좀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반등 나오면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 이때 빠져나왔다가 눌리면 뭐 밑에서 다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빠져나오게 된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추가 매수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유비케어를 매수하셨고 5,230원에 7%. 자, 목표 주가가 7,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5,230원 가격이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좀 멀지 않은 가격이네요.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거래량을 잠깐 보면 오늘 거래량이 좀 없긴 한데요. 자, 그 전에 거래량 이게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거군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 종목은 좀 부족한 그런 종목이고, 제가 볼 때는 헬스케어 쪽은요, 우리가 흔히 제약하고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이 세 가지 업종을 같이 묶어서 보잖아요. 그만큼 이제 올라갈 때 제약이 올라가면 또 바이오도 같이 올라가고 또 바이오의 반응이 오면 또 헬스케어도 같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비케어는 회사도 괜찮아요. 다만 거래가 지금은 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한데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기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올라오면 과거에 보면 7,560원까지 올라왔던 자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성격상 한번 반등이 나오면 6,000원 이상의 반등이 분명히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6,000원에서 6,500원 이 사이 구간, 이 구간 정도 올라오면 진입했을 때 저는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래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조만간 거래가 들어오면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6,000원에서 6,500원 이때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KH바텍이네요. 자, 이 종목은 25,000원에 15% 비중, 대처 방법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25,000원입니다. 25,000원 이 자리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현재 15,000원 정도에 내려와 있는데 아마 KH바텍 하면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다이캐스팅 업체다. 그런데 이 기업의 그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최근에 삼성에서 이제 폴더블 폰이 나왔죠. 예, 거기에서 보면 이제 힌지 부분이라고 아실 거예요. 접혔다 펴졌다 하는 부분. 그 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KH바텍이에요. 실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 판매량 증가했다는 뉴스들도 최근에 있었는데 지금 KH바텍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IT 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가 좀 많이 침체에 좀 눌려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눌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H바텍의 경우에는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실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2만 원 정도의 가격, 25,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다시 올라와서 팔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판매량이 유럽에서도 늘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 애플에서 아이폰 신제품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집계가 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제 비중이 좀 작았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전략도 괜찮긴 한데 지금 비중이 일단 15% 정도까지 들어갔으니까 굳이 추가 매수해서 다 낮출 정도의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이죠. 일정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간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올라오면 나중에 매수 22,000원 정도? 그때 팔고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조금 끌고 가는 전략. 그러고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KH바텍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또 전화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궁금하시다면 전화 유튜브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02-3772-0269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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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그러세요? 네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종목은 스코넥이요. 에스코넥? 스코넥.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21,025원이요. 22,025원.
25원. 네. 비중은 23%.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매수가 비중이. 예. 21,000 지금 25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매수 초기에 초기에 지금 거의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상장 초기.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져 있는데 사실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테마가 있죠. 바로 메타버스라는 테마.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 스코넥이라는 회사를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시 그 당시에도 이거는 이제 단순 테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 스코넥의 경우에도 지금 주가를 보니까 그 실적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로 보면은 이익이 너무 손실이 지금 많이 난 이 기업도 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라 계속 무작정 끌고 가는 건 저는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지난번에 2023년도 올해 2월, 3월 달에 한번 반등 나왔을 때 이럴 때는 매수가 회복이 안 됐더라도 정리를 하고 나와야 돼요. 이 종목들은요. 그래서 자, 스코넥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라 팔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났고요. 나중에 12,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요. 이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뭐 재료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딱히 거래가 없어요. 재료도 지금 없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나중에 1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야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일단 보유를 하시되 12,000원까지 일단 가져가시다.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예. 네. 지금은 12,000원까지 보셨다가 나중에 한번 연락을 다시 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도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동제약인데 제가 한 5만 원에 매수해갖고 지금 몇 달째 갖고 있는데요. 네. 한 60% 갖고 있는데 걱정이에요. 돈 투자가 좀 많이 돼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예, 60%라도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 해야 지금 되나 그 비중이 60%에 5만 원인데 네네. 아우, 지금 되게 오래 지금 그 추가 매수 같은 것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그죠?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당뇨병 신약 임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죠? 네. 근데 네네. 이 임상 실험 뉴스는 분명히 보셨을 거고. 네네. 근데 먹는 당뇨병, 이 당뇨병이라는 이 병은 사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 이제 먹는 당뇨병 신약에 만약에 신약을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호재일 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이라는 게 그 개발되기까지 임상이라는 그죠? 임상 시험을 하잖아요. 임상 시험을 하는데 1상이 있고 또 2상이 있고 3상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3상까지 최종적으로 끝나야 신약이 확실하게 이제 그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이번에 뭐예요? 1상이에요. 그죠? 네. 1상 승인이 떨어졌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밖에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1상까지 갔다가 또 2상까지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약들이. 네. 그러니까 네, 물론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이 네. 조금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요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가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네, 5,000원에서 거기다 이번에 재료가 나왔다는 건 이제 물론 좋은 건데 저는 네. 이제 좀 그 의아스러운 부분은 왜 그 전에 작년에도 비슷한 그때, 매수가 그때. 근처에서 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팔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 관계로 해갖고. 그렇죠. 그때 더 올라갈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안 팔았던 네. 건데 그러니까 네.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또 많이 거의 거기서 절반 이상 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번에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또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팔 가격은 아니에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기업이라 거의 뭐 진짜 네. 거품이 쫙쫙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판다는 건 그러면 그 위에서 팔지 내가 왜 지금 여기서 파는 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종목은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자리들이 있을 거고 물론 이 약발로 좀 다시 또 주가는 떨어졌다 올라오기도 할 거거든요.
그 기간이 좀 지나면 제약 쪽도 이제 수급이 돌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일동제약도 분명히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종목은 어쨌든 흔들든 뭐하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가격. 이 가격은 네네. 26,000원입니다. 네. 2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야 네. 돼요. 꼭. 네. 아시겠죠? 절대 이 네네. 밑에서는 일단 파는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네. 요번에 올라왔다가 늘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 네.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26,000원이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이마트 네. 77,000원에 8%예요. 아, 이마트를 매수하셨군요. 8만 7만 77,000원. 7만 7천 원이요. 네. 자, 제가 귀가 좀 안 들리나 봐요, 오늘. 자, 그래서 이마트가 7만 7천 원에 매수하셨다는 건, 이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하셨나 봐요. 네, 6월 달에 1차로 매수하고 오. 8월 달에 좀 추매를 했는데 지금 좀 네.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될지 해서 제가 볼 때 하셨거든요. 계속 추가 매수하면 나중에 대주주 돼요. 아, 네. 네, 못 판다는 거예요. 계속 추가 매수 하다가는. 이거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네. 이마트가, 요즘에 그 마트 자주 가세요? 마트 네. 자주 가십니까? 이마트 가보셨어요, 요즘에? 네. 사람 많던가요? 코로나 때보다 많죠. 코로나 네네. 예전에 심각했을 때보다는 사람 많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패턴의 변화, 우리가 일상생활에 약간 미묘한 그 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변화를 우리가 좀 많이 이제 우리가 인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쿠팡이라는 회사 아시죠? 쿠팡. 네. 그죠? 그 회사가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회사가. 아, 네, 네. 근데 네. 쿠팡이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배달을 하잖아요. 배달을 주문해서 거기서 이제 배달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우리가 배달을 할 때 어떤 제품들을 배달합니까? 우리가 뭐 옷도 배달하지만 이렇게 음식료, 이런 것들도 다 배달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 그 생활 패턴이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달을 하려면 진짜 인터넷,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이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배달을 주문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지금 손에 들고 다니죠. 그죠? 네. 핸드폰, 스마트폰. 이걸 그냥 딱딱 누르면 그냥 배달이 바로 돼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우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우유 먹는 우유 먹잖아요. 그죠? 네. 보통 제품들은 우리가 평소에 먹던 거 그냥 그대로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격 비교 그냥 인터넷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은 그 변화를 일으켰던 거고요. 물론 이마트도 온라인으로 해요. 그죠?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워낙에 온라인 쪽은 단가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마진도 온라인 쪽에서도 마진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 얼마나 빨리 배달을 해주느냐 이 차이도 있을 거고 내가 또 익숙한 거에서 또 배달을 많이 한단 말이죠. 거기에 있어서 이마트는 시장 점유율이 일단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마트는 그래서 이 회사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주가가 지금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빠졌네가 아니라 그래서 빠졌구나. 이거 너무 많이 빠졌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얘네가 주가가 빠졌구나.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뭐 온라인 쪽이든 매출이 회복되는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또 움직이게 할 텐데 뭐 그래도 어쨌든 좋아지겠죠. 소비는 조금씩 살아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추가하면서 더 이상 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목표 주가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본다면 85,000원 정도까지 저는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강연회 하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